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죠. 바로 세계 최대의 모바일 기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MWC 2023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G, 6G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기술들이 전시된 행사인데요. 한국의 삼성전자, SKT를 비롯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모여서 기술을 전시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CES와 달리 저희 티타임즈 팀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대신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최재원 교수님이 현장에 가 계시다고 하니 한번 교수님을 연결해서 MWC 전시관을 돌아보고 이번 MWC의 주요한 주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WC 현장에 계시는 최재원 교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또 멀리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WC의 Four Years From Now라고 해서 네네. CES의 유래화관 같은 느낌, 그런 Four Years From Now, 뭐 말 그대로 4년 있다 보자,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4 years 스타트업관에 from 나와 now.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스타트업들이 한 5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60여 개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한 65개 정도가 스타트업들이라고 그래요. 예,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돗대기 시장입니다. 지금 CS의 유래화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뭐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서로 협업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홍보에 대한 어떤 스테이지에서 떠드는 이야기, 뭐 이런 거로다가 완전히 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뒤에 그 SKT의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그린존이죠. 여기 ESG존. SKT 뭐 ESG를 워낙 열심히 잘하는 기업이니까 여기에도 네. 스타트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SKT도 이번에 굉장히 칼을 갈고 MWC에 나갔다고 기사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뭐 MWC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요. 그 통신도 그렇지만 또 AI도 이렇게 굉장히 앞세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CES에서도 AI가 굉장히 이번에 핫했는데, MWC에서 AI는 좀 어떤가요? 예, CES에서의 AI in everything, 그러니까 AI가 전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기 통신 장비나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AI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AI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 딥러닝이나 AI를 어디에 적용하느냐면 대부분 이제 통신 네. 또는 개방형 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장비들 뭐 이런 곳에 주로 적용하는 것이 많고요. 일반 서비스에 적용하는 건 아무래도 CES가 더 많죠. 그 통신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공개되지는 않고, 여기는 오히려 예, 장비 예. 혹은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부분에, 아무래도 여기는 B2B 관이라서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은 넘는 돈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에 어떻게든 간에 본전을 뽑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을 협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죠. 참가료도 비싼데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거기만 500개 기업이 있고 통틀어서 한 예, 2000개 기업이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가장 과거에는 핵심적으로 네. 과거에는 뭐 천여 개, 여기 스타트업 간에만 천여 개 기업, 거의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850, 900개 가까운 기업들이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규모보다는 작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돼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CS보다도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번 MWC의 뭐 핵심적인 예. 주제는 뭔가요,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은 MWC에서 지은 주제가 5개가 있습니다. 오픈랜, 네네. 그 다음에 뭐 메탈버스, 그리고 5G, 6G, 또 해가지고 한 5개가 되는데 그 주제를 발라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 지금은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5G를 통해서 모네타이즈 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6G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대두 어떻게 보면 대화의 장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체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G라는 게 있다. 이런 기술이 예, 이제 예, 쓸 수 있다 정도만 예.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생각보다는 6G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5G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익화하는, 모네타이즈하는 또 예, 기업들 중에 예.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술을 좀 선보인 기업이 스타트업 관에도
예. 눈에 띄는데 있으셨어요? 이 5G 관련해가지고 이 스타트업들은, 여기 퍼니울즈 프롬 나오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망을 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서 이렇게 콕 집은 것은 없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원격 의료에 대한, 그러니까 망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없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이 스타트업관이 아니라 5관이나 6관 정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망 기업들 또는 안테나 기업들, 또는 라우터 기업들, 이런 그 망에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G에 관련해서도 하드웨어 장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렇게 많았었다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예, MWC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CS에 못 나와서 뭐 그런 예.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아, 체감하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 분들이나 여기 기술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외국인들 모습, 뭐 스페인 사람 또는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자본이 중국 자본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자체가 외국 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기업인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 같은 경우는 사회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90%, 저는 그냥 과장을 해서 거의 90%가 중국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3관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중국 기업의 대기업들도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제가 여기에 12년을 다니면서 과거에 중국 기업들이 약세이었을 때가 2013년, 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약진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중국 기업으로 도배를 해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나서 약간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기업들이 특히 좀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내놓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중국 기업의 DNA는 제조입니다. 중국 기업의 DNA가 제조라서 저희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잘 살리면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이렇게 제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하지 싸고 저렴하고 후지다 이런 얘기는 요즘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의 잘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기거나 아니면 그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잘 만들고 그들은 제조를 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삼성이 잘 버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로다가 계속 나가게 되면 중국에 틀림없이 몇 년 안에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그만두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스타트업들도 다 약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나왔나요? 이번에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드웨어를 포기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역량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경쟁에서 우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오픈랜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3G, 2G, 4G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망이 다른 것을 개방, 자유, 그다음에 서로 연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하드웨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우리 스타트업 플러스 우리 대기업들이 있는 3G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해놨기 때문에 확실히 네네. 퍼니어즈 프롬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면 네네. 사람들 줄 서 있죠? 네, 네트워크 저기, 파티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오픈인데 사람들이 첫 오픈치고는 꽤 많은 편이고요. 내일이 아마 피크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 스페인 국왕께서도 왔다 가셨고 오, KT의 회장님도 왔다 가셨고 그다음에 그 SKT의 회장님도 여기 이미 한번 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많은 네네. 격려들을 해주고 가셨죠. 네, 교수님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예, MWC에서도 뭐,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꽤 앞세워서, 뭐, 인공지능 격돌이 될 거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실제로 예. 현장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또, 챗 GPT 같은 아, 것들이 또 굉장히 연초부터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TS와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나 서비스 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가지고서 신기하게 보거나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많거나 아니면 고객들도 그것에 대한 질문보다는 저기 이동통신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질문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SKT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로봇과 같이 협력하는 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고요.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UAM, 도시 항공이죠. 도심항공. 어, 그리고 난 이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MWC는 협의하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 CES는 제품을 전시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 여기 MWC는 이미 예약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업의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하는 것이 많죠. 그러면은 통신사들은 AI를 예,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AI는 내재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내재되어 AI in 있다는 게, 네. everything이라고 하고 얘기들을 하니까요. 통신 장비나 서비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통신망을 써서 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통신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서 통신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트래픽이 이 돈을 벌지 못하면서 트래픽이 일어나면 통신사에서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죠. 예전에 어,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트래픽이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트래픽이 엄청 나오는데 통신망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이제 통신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망중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할 때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상단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어, GPT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 여기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애저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서비스 그다음에 뭐 5G를 가지고서 옵티마이즈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거대 AI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통신사의 성미를 건드리기가 좀 약간 두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통신사는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인데 빅테크 기업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CP나 IP들도 돈을 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망중립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망존입성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 회사들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회사에다 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슈인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원래 망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망 내에서 돌아다니는 콘텐츠나 어떤 서비스를 제한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신사에서 너무 많은 트래픽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6개가 일으키는 트래픽이 거의 60%, 70% 되다 보니 그 망은 통신사들이 깔고 서비스는 미국 기업들이 하고 돈은 또 미국 기업들이 벌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기간 중간에 이러닝을 해야 되고 원격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망이 너무 버겁거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혜택은 보지만 돈을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도 아, 똑같은 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유럽과 한국이 한편, 빅테크와 미국이 한편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큰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망중립성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 삼성 갤럭시 오, 네네. 관이고요. 그 다음에 SKT 관입니다. 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좀, UAM, 도시항공 보시면 그 HMD를 끼고 지금 여기에 아, 트라이 해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네. 엄청난 개인 항공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 이것이 되려면 몇십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보기 좋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중국의 네. 안화 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12년 동안 본 바로는 3관 안에 중국 기업 네다섯 개, 그다음에 한국 기업 네다섯 개, 그리고 유럽 기업 네다섯 개, 그리고 미국 기업 이렇게 해서 서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었습니다. 모바일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유럽 기업 노키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 중에 모토로라 없어졌고,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 LG 전자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과거에 오포나 샤오미 같이 조그만 구멍가게에 있던 뭐 샤오미 자체가 좁쌀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언어 같은 이런 기업도 사실은 화웨이의 조그만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관의 제일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건너편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견줄만 하다는 얘기고 바로 옆에 삼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위상이 그만큼 대단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단말을 만드는 기업,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2014년, 15년에 자기네들의 단말에서 엠페이, 즉 지금 쓰고 있는 삼성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넉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들을 바인딩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LG는 계속 단말만 열심히 만들어냈죠. 아주 고급 단말로. 여기 삼성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엄청난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런 콘텐츠 서비스가 연결돼야지만이 그래도 롱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CES에서도 굉장히 느낀 거지만 그냥 하드웨어만 계속 잘 만들어서는 이제 생존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 예. MWC도 저희가 막 그냥 일반인들이 저희 느끼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신제품 공개하는 행사 뭐 이렇게 제품에 지금까지는 좀 포커스가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수님이 느끼시기에도 확실히 좀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삼성이 성공한 것은 중국이 단말을 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키포인트였고요. 거기에다 이제 좋은 단말 플러스 좋은 소프트웨어 앱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단말이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말이 중국의 가격이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네. 보면 가격이 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제품이 나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오포가 있는데요. 네네. 오포의 파인드 앤드 플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 이렇게 이거, 보시면 접는 단말이 있습니다. 이 와. 단말은요, 삼성 제품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아니, 거의 이렇게 굉장히 보시면, 비싸게 생겼네요. 네. 예, 굉장히 비싸게 생겼는데 이게 삼성 단말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다고 얘기하기 있습니다. 더 작고요. 어, 그다음에 이 플립도 굉장히 작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 단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폴더 그거 가격의 3분의 2 또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유럽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10개 중에 7개가 중국 단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와. 오포입니다. 10년 전에 구멍가게에 해당됐던 그런 기업이죠. 델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예, 소프트웨어로 나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델 자체도 지금은 뭐 서버나 PC나 이런 것들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음, 소프트웨어나 또는 제품에 대한 다양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전략을 봤을 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전략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샤오미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네. 좁쌀입니다. 아, 이 네네. 위치가 엄청난 위치거든요. 삼관의 대기업의 전쟁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 사이버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스팟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기업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로버트가. 네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통신사나 이런 기업들의 사이버봇이나 아니면 로봇은 시간 제한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뭐 신기한 게 아니라 저것이 이제 통신하고의 연결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 있냐 없냐 제대로 동작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샤오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리빙 룸, 키친,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아웃도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단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도 지금 단말에 대한 그런 취업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 삼성의 전략과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제 저게 스마트홈 이런 환경을 예.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솔루션이나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베트남 기업입니다. 참. 이게 베트남의 빈센텔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 기업인데요. 베트남 최고의 통신사, 우리나라 SKT 같은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여기서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걸 보면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그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잘 잡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마치 꼬리를 물고 따다오듯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하는 기업, 제3국들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오늘 이제 예, 교수님이랑 같이 돌아본 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특히 하드웨어 이전에는 MWC가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5G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경쟁이 많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5G를 깐다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나 망을 까는 것이고요. 거기서 네. 모네타이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사들이나 단말 회사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5G의 또 하나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G가 이제 원활하게 되고 뭐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게 예,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WC에서는 그거를 기반으로 한 뭐 메타버스라든지 예. UAM이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같이 전시가 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통신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통신사 또는 서드파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이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오늘 딱 개막을 한 예, 거잖아요. 3일간 이렇게 또 교수님도 돌아보시고 예, 예. 이제 3일 저희도 한국에 남았죠.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MWC에 관심을 보이시고 또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고 할 것 같은데 예, 뭐 예. 저희가 방금 말한 이제 하드웨어에서 뭔가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조금 이행 그리고 5G를 기반으로 한 그런 수익화 경쟁 외에 또 예, 한번 기사를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한다,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예, 한다 예. 하는 분야 교수님이 좀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약간 말을 돌려서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네네. CES하고 달리 MWC는 미래를 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CES는 현실을 보는 것이고, MWC는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일어날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CES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챗 GPT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도 있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대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UAM 같은 경우도 보셨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너무 현실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래도 가능하면 미래의 사업 계획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장으로서는 MWC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오늘은 교수님이 현재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 3일 정도 또 지켜보고 또 교수님도 3일 동안 또 돌아보시고 많은 분들 또 만나실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네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3일 후에 제가 근데 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직 3일을 조금 더 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시죠. 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이실 텐데 또 이렇게 뭐 예. 직접 관을 몇 예, 개나 이동을 아닙니다. 하시면서 네,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날에 또 예, 예. 한번 같이 최종적인 소감 그리고 좀 봐야 할 거 교수님이랑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예. 긴 시간 아유, 동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팔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스트레칭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오늘 또 마무리 일정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